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메일, 즉 조셉 더거와 그의 가족이 주고받은 서면 통신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아칸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플로리다로 이송되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들은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아내, 처남과의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의 법적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할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왜 말씀드리냐고요? 업사이드는 여러분께 캐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같은 일상 구매에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10만 개 이상의 업사이드 제휴 매장에서 혜택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 후 인증하면 즉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주유나 테이크아웃 시 업사이드 혜택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제 후 앱에 돈이 적립되며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 단골 이용자들은 연평균 $254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설명란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보너스를 받으려면 프로모션 코드 사이드바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조셉 더거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2세의 더거는 2개 주에서 각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19 Kids and Counting 스타인 그가 TLC 출연자인 그는 2020년 플로리다에서 가족 휴가 중 9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2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외설적이고 음란한 성추행 중범죄와 18세 이상 성인의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와 그의 아내인 27세 캔드라도 아칸소에서 역시 이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그들에게 미성년자 복지 위태 2급 사건과 2급 불법 감금 4건의 경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관련성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자녀들과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4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에 따른 것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해서는 우리는 이전 사이드바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법원에서 첫 법정 출두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심리를 이미 다뤘었습니다. 그는 $60만 보석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고 지금은 석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강조해왔던 것 중 하나는 조셉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연락들입니다. 그가 플로리다로 소환되기 전에 아칸소의 워싱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말입니다. 저희는 그의 아내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뤘습니다. 캔들아 안녕. 다시 말하지만 그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점 알아줘. 응. 좋아, 트래비스. 너랑 연락했어? 응. 트레디스랑 계속 얘기했어. 좋아, 당연. 지금 트레디스가 내 변호사야. 너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에게 내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그래, 나는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거야. 그는 너와도 일할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뜻이야.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했어. 우리가 진행 중인 사건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면으로 된 소통 기록이 있어요. 조셉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캔드라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무엇을 밝힐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 전 팜비치 카운티 검사장이자 제 친구인 데이브 에런버그를 모시겠습니다. 데이브, 항상 반갑고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제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항상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브스택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데이브 에런버그라는 이름으로 서브스택을 운영하며 데이브 에런버그 러라는 로펌도 있습니다. 법률 파트너들도 로펌 홍보를 좋아합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에서도 저를 찾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겁습니다. 저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자, 먼저 일반적으로 수감자나 구금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메일 같은 건가요?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건가요? 그들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네, 정부 시스템이라 항상 잘 작동하진 않고 느릴 때도 있어요. 실제로 더거가 이메일의 속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이 시스템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몇 가지를 살펴보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2026년 3월 20일 오전 7시 57분에 온 거였어요. 다시 조셉이 보낸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썼어요. 헤이 자기야, 조야. 여기서 그들의 이메일 시스템에 타이핑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된 사람에게 당신에게 몇 가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2324시간 동안 구금 중이지만 당신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연애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 당신이 너무 그리워. 여기 있는 게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아. 사랑해, 데이브. 여기서 멈출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에 했었고 그가 독방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더 나올 거야. 그게 너한테 이상하게 느껴지니? 왜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가 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거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그를 보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그는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표적이 될 수 있어. 게다가 그는 미성년자 대상 음란 행위로 기소됐거든. 그런 혐의는 뭐라고 하지? 서열로 치면 맨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지. 뭐라고 부르더라? 그 토템폴 말이야. 토템폴.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네가 아이를 학대하면. 혹은 네가 그런 의혹을 받는다면 너는 감옥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여겨지고 그래서 공격당할 수도 있어. 게다가 그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려 있을 수도 있지. 그가 덕어고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아니까 나는 그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 캔드라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안나와의 대화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나더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의 형수는 그의 형 조시와 결혼했지. 조시는 아동 성착취물 수령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안나라고 생각해. 2026년 3월 21일 오전 11시 47분에 받은 메시지만 보면 돼. 조셉 형, 우리 기도하고 있어. 사랑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꼭 알려줘. 네 계좌에 돈을 좀 넣어둔 것 같아. 전화랑 영상통화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캔드라랑 통화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줘. 그리고 꼭 기억해. 변호사랑 같이 있을 때 아니면 법적인 얘기는 하지 마. 이 메시지 내용과 전화, 영상통화에서 한 말은 모두 기록돼 검사에게 전달돼. 지금 독방에 둘 거야? 아니면 일반 수감동으로 보낼 거야? 조슈아가 워싱턴 카운티에서 지낸 경험은 비교적 안전했어.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꼭 알려줘. 실질적으로는 매점 이용이 2주 정도 지연된다고 하더라. 정확한 시기를 알게 되면 알려주면 도움이 될 거야. 네가 거기 오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꼭 간식 같은 걸 보내주고 싶어. 오늘 캔드라와 약 30분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나 명확히 생각하고 또렷하게 말하는지 놀랐어. 그녀는 너를 깊이 사랑해. 그녀는 전화 내내 강인했지만 아이들을 한 달 뒤에나 볼 수 있다는 말엔 흔들렸어. 너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나는 그녀가 반드시 이길 거라 믿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캔드라는 놀라운 여자고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어떤 폭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널 위해 기도해. 사랑해 안나.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네, 데이브. 첫 번째는 캔드라가 그 혐의로 기소돼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예전에도 궁금해했던 부분이야. 왜냐면 녹음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녀가 직면한 혐의가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녀는 아이들과 접촉할 수 없을 거야. 맞지. 그녀는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어. 보도에 따르면 아이들 방 문에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자물쇠를 달았다고 해. 이건 사람들과 얘기한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에서 나온 거지? 그건 아동 방임이야. 불이 나서 아이들이 방에 갇히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런 이유일 거야.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녀에 대한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되면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흥미로웠던 점이 우리가 먼저 이메일이 아니라 통화 기록을 입수했다는 거야. 그리고 캔드라와 조세프의 통화에서 뭔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좀 조심해야 해. 그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도 않아. 통화 시작할 때 녹음 중이라고 하잖아. 우리 둘 다 알듯이 검사가 재판에서 그 통화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어. 너는 그 점 어떻게 생각해? 안나가 그에게 그렇게 쓴 걸 보면 그들이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다는 걸 보여주지 초보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제가 검사로 일할 때 12년 동안 있었어요. 우리는 교도소 전화 통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통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와도 이상하게도 그 경고가 그들 머리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모든 걸 털어놓거든요. 우리는 이런 통화는 몇 시간씩 듣고 이메일에서도 많은 자료를 얻었고 그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검사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플로리다의 광범위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중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번에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털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아주 조심할 겁니다. 이런 통신은 사생활 기대가 없어 모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모두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더 듣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직면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족의 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캔드라가 기소된 내용은 그가 플로리다에서 기소된 내용과 다릅니다. 그녀가 플로리다 사건에 대해 알았거나 관여했거나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생각해보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칸소에서도 기소됐고 그들의 대화에서도 약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칸소에서 직면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녀를 이런 혐의로부터 변호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가 직접 겪는 일이 아니라 바로 변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나의 말처럼 캔드라가 결국 이기고 이 상황에서 승리할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마도 그들이 이 혐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더 가벼운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캔드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서 이겨낼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에 의지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캔드라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는 게 부족해요. 하지만 남편에 관해서라면 그들을 변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그는 녹음에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녹음에서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아버지이자 형사에게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가 이길지 확신할 수 없어요. 모두가 기억해줬으면 해요. 저도 짐법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조셉에게 쓴 글인데 그 내용도 곧 다룰 거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서 조세프가 아나에게 3월 21일 오후 6시 23분에 답장한 것 같아요. 해나, 메시지와 돈 정말 고마워요. 지금은 독방에 있지만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키보드는 정말 타이핑하기 힘드네요. 응원의 메시지 고마워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조셉의 누이 조야나 더거와 결혼한 어스틴 포사이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흥미로운 점은 조세프가 체포됐을 때 조예나가 성명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오빠에 관한 사실은 가슴 아프고 충격적입니다. 제 마음은 피해자와 함께하며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충격에 휩싸여 이 일을 받아들이려 노력 중입니다. 미리 촬영해둔 올려야 할 콘텐츠가 몇 개 있지만 가족과 꼭 필요한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내놓은 다른 메시지들과도 일치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그가 했다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이지만 이것은 꽤 강한 메시지입니다. 오스틴 포사이스는 2026년 3월 25일 오후 11시 41분에 조셉에게 조, 나 오스틴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이끌고 계셔. 나는 이런 메시지로 네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아. 네 변호사와만 이야기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너희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 우리는 캔드라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그녀를 도울 거야. 조셉이 답장하는 것 같네요. 캔드라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 곁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전화통화 잠깐 들어보세요. 이 통화는 그의 아내 캔드라와의 통화였어요. 통화 중 한순간에 다시 한번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가족이 그들을 위해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은 곁에 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동안 그녀는 당신에게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네요. 꼭 그녀에게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래요. 특히요. 누가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알아요. 아, 전부 다. 저는 가족이요. 그들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동안 도와온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저 사람들은 저를 돌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변호사 쪽을 맡고 있어요. 이들은 비즈니스를 담당해요. 그냥 제 말은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곁에 있어주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너를 대신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우리는 너를 응원해주기 위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전혀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녀는 만약 네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 모두가 이거에 대해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묻는다고 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해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고 조언도 받고 싶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 도움받기 어렵죠. 저도 알아요. 네, 그게 말이죠. 필요하긴 하죠. 알아요. 네, 저도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저도 있잖아요. 너무 오래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일이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린 그게 꼭 필요해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건강에 좋았고 여전히 활용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브, 이게 흥미로운데 한편으론 그가 유죄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피해자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심지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대신 피해자라고 하죠. 인간의 죄에 대해 얘기하면서요. 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말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의사소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이 일을 저질렀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를 지었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네 곁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통제하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과도 일치해요. 그 통화에서 그는 사과했고 거의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내 안에 있는 죄인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의역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의 관점과 일치해요.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고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를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가 곧 자유의 몸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을 겪을 때 밖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지지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석방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족들이 이 법적 사건, 즉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나요? 선고 과정에서 만약 그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가족들이 와서 판사님, 그는 단지 실수를 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족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판사님, 그에게 관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량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당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소통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셉이 3월 26일 아니면 2026년 3월 22일 오전 8시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 캔드라에게 내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해줄 수 있어? 스팸 메일함도 확인해보라고 해줘. 저도 그녀에게 이메일을 하나 더 보낼게요. 여기서 전달해줘서 고마워요. 안나가 답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캔드라에게 보냈어요. 지금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있나요? 아니면 독방에서 하루 1시간만 나오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지 말씀해주세요. 조셉이 답장하는 것 같고 저는 독방에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시간만 나올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게 하루를 버티는데 힘이 됩니다. 캔드라와의 통화 내용도 이와 비슷하며 그들은 종교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안나가 답장하는 것 같아요. 금옥에게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캔드라와 통화하면서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돕고 있어요. 조셉이 답장하는 것 같아. 내가 카메라 조정법을 알아냈으니 그녀가 준비되면 시도해보자고 전해줘.
통화나 소통을 위한 기술 설정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조셉이 다시 답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나가 답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캔드라와의 대화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도 다뤄야 합니다. 짐 밥에게서 온 메시지예요. 다시 2026년 3월 23일 오전 8시 16분 조셉이 쓴 것 같습니다. 테스트. 방금 네 새 연락처를 찾았어. 네가 잘 지내고 있길 바라. 사랑해, 자기야. 하트, 하트, 하트. 달까지 갔다 올 만큼 사랑해. 그리고 캔드라도 이렇게 답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메시지 받았어. 메시지 받았어. 사랑해. 힘내. 3월 24일. 오늘 너와 얘기해서 정말 좋았어. 조셉이 보낸 것 같아. 항상 네 목소리 듣는 게 좋아. 멋진 하루 보내. 그리고 시편 54편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모든 시편은 8편, 54편, 86편, 91편, 119편, 그리고 139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들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노래 형태로도 들어보세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캔드라가 쓴 것 같은데 3월 25일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캔드라가 조셉에게 메건우즈 노래의 가사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고 2026년 3월 26일 오후 9시 28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야. 이 가사들이 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길 바래. 사랑해. 지금 바로 이 가사를 읽어줄게. 흥미로운 것 같아서. 우리 이 얘기 나중에 해보자. 같은 거짓말을 몇 번이나 들어야 믿게 될까? 적이 계속 내게 속삭이고 있어. 요즘엔 내가 듣는 게 전부 그거야. 예전엔 내가 누군지 알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봐도 모르겠어. 주님,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어요. 진실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고 미소 짓게 해. 완벽한 왕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시며 나는 바꿀 것이 없어. 진실은 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나는 거짓에 속하지 않고 당신께 속해 있어. 그게 진실이야. 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소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을 때 하늘은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나를 찾아와.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은혜처럼 들려. 내가 거울을 보고 자신이 누군지 확신이 없을 때 당신이 나를 일깨워줘. 주님, 이제 거짓말에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진실은 저는 아버지의 자녀이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며 미소 짓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왕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며 어떤 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진실은 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이 아닌 주님께 속해 있고 그게 진실이에요.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내 정체성을 압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사 일부를 반복하는 겁니다. 데이브, 노래부터 시작할게요. 거기서 얻을 게 있을까요? 그냥 그의 좋아하는 노래이거나 그녀가 그를 격려하려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가사를 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가 그 모든 거짓말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화의 일부는 그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는 연약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려 신앙을 찾으려 할 거예요. 반면 그 가사는 거짓말을 듣는 게 지겹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캔드라와 조셉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랑이 넘쳐 보입니다. 또한 캔드라와의 녹음된 교도소 전화통화에 더해 이런 메시지들도 읽게 됩니다.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였죠.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머릿속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천천히 해야 했어요.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있잖아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두신 이 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곳에서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처럼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셉이 그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맞아. 네가 계속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은 내 곁에 충분히 있어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아니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싸워야 할 문제들이 있거든.
너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자기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 어젯밤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했고, 너를 잠시 뒤로 미뤄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내 우선순위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리고 네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해. 왜냐하면 나는 괜찮지 않으니까. 사실 나는 밤에 7시간밖에 못 잤어. 아니, 어젯밤 아이들 때문에 6시간만 잤어. 그리고 나는 조금 먹었어.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과 함께 ATV를 타러 갔는데 정말 멋졌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대 음악을 들으면서 웃었어. 그리고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조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 아마 이번 주 내내 먹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리고 약간의 기운이 돌아와서 걸을 수 있었어. 물론 내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응.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아무튼 나는 즉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기 있는 내 코치들도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너와 다른 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곁에서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건 완전히 괜찮아. 자기야. 난 괜찮아. 아이들이 널 필요로 해. 나도 그래. 알겠어. 알아. 그리고 내 전화를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큰 힘이 돼. 그리고 네가 늘 달콤하게 웃던 모습을 내가 항상 생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듣기로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대. 또 다행이네. 알지야. 너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래비스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곧 할 거야. 데이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캔드라가 조셉과 같은 입장일지 얘기했고 그들이 각자 변호사를 둘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이야. 우린 그녀가 그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얘기했었지. 그들은 어느 정도 한편인 것 같아. 배우자 증언 거부권이 있어서 그녀가 그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하지만 그녀가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지. 그녀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것 같아. 만약 진원할 방법이 있다면 아이들 앞에서도 그를 신뢰한다고 진원할 거야. 반면 그녀도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 중이야. 그래서 그녀가 그의 재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량 선고 단계라고 생각해. 그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한 뒤 그녀는 판사님, 저는 그를 잘 압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이고 이번 일은 실수였습니다. 그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목숨까지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20년 휴가에서 그 플로리다 혐의를 이루는 그 여행에서 그녀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녀가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여행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검찰 증인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배우자 증언 거부권이 있어. 아마도 하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하자면 그녀는 그들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해 증언할 수는 없지만 2020년에 여행이 있었다거나 자신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있나? 조셉이 거기 갔다고 그녀를 그런 식으로 증언하라고 부를 수 있나? 맞아요. 하지만 제 이해로 그녀는 목격자가 아니라서 그녀가 제공할 내용은 다른 증인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증언할지는 모르겠어요. 이 집안 전체의 가장과 가모장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조셉의 어머니와 아버지죠. 더거 가족 대변인은 한때 피플 매거진에 짐 밥과 미셸은 이 모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사랑에 집중하며 캔드라와 아이들을 돕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정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사생활 존중을 부탁하며 많은 이들의 따뜻한 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제임스 더거, 알겠죠? 짐 밥, 2026년 3월 25일, 알겠죠? 조셉에게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조셉, 네가 겪고 있는 일에 정말 미안하다. 엄마와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앞길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네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이미 용서 받았을 거야. 캔드라도 전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 그녀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네 아이들도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돕고 있어. 여러 자매들과 형수들이 캔드라를 데리고 나가서 그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 캔드라를 기소하고 체포한 건 말도 안 돼. 우리는 캔드라를 돕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어. 우리는 그녀의 혐의가 취하되길 기도했어. 네 형제들이 모두 나서서 네 사업의 모든 세부일을 챙기고 캔드라를 도와주고 있는 걸 보면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할 거야. 이제는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도 좋지만 앞으로 몇 년간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격려해 주시길 기도해. 그리고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족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성경의 다윗도 큰 잘못을 했지만 회개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 너도 감옥의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계속 기도할 거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 네 삶에서 하실 일이 남아 계신다. 사랑한다, 아빠가. 주님을 신뢰하고 네 이해만 의지하지 마라. 그것만 봐도 정말 많은 것을 드러내주네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 발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둘째, 검찰이 그 내용을 요셉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검찰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지 혐의를 믿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뿐이라면 그건 그를 중요한 증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왜 이런 혐의를 믿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도 피해자가 있었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짐 바비 플로리다에서 조셉의 첫 법정 출두 때 함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다시피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법적 절차를 지켜보자거나 그는 이 일에 대해 완전히 무죄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하거나 지금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또 다른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쪽을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유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말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마도 그의 다른 아들인 조슈아의 경험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유죄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흥미로운 전개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죠. 데이브 아렌버그, 늘 뵙게 되어 반갑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시.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 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시고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